안녕하세요. 캐드 강사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종합예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먼저 풀어볼 예제는 요 예제예요. 요 예제. 되게 이제 쉬운 예제입니다. 쉬운 예제인데, 이렇게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쉬운 거를 뭐하러 풀이를 해주느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솔직히 말하면 학생들한테 질문이 많이 나와요. 이전에 이제 우리가 명령어를 레이어부터 해서 뭐 서클, 뭐 렉탱글 이걸 쭉 배우면서 잠시 동안 이제 그 전에 배웠던 내용을 손에서 놨죠. 손에서 놔가지고 대부분 이제 여기 오면은 그 명령어 설명을 듣고 여기 오면은 예, 전에 이제 배웠던 것들이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가장 이제 먼저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일단 여기는 원이 없어요. 없나요? 예. 자, 호가 있죠, 호. 예, 호가 있는데, 호는 뭐죠? 원의 일부분. 원의 일부분. 그래서 원이 없다고 보시면 안 되고, 원을, 잘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트림으로 잘라야 되는데, 이 개념을 생각을 못 하시고, 이거 원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그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지름 또는 지름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는 항상 원이 있는 거다. 라고 아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그려보면 원의 이제 중심점은 여기가 될 거고 반지름이 50, 반지름이 60, 반지름이 명확하니까 중심점을 찍고 반지름을 이용해서 그려주면 되겠네요. 자, 중심 기반으로 원을 그릴 때는 항상 X라인 한 점 찍고 수평선,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십자로 원의 중심을 표시해주고 서클 명령을 실행해서 중심점을 찍어주고 반지름 50을 입력을 해서 원을 하나 그려준다. 다시 서클 명령 실행해서 같은 중심점을 찍고 반지름 60 입력해서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요 수평선 밑으로는 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트림으로 수평선에다 칼질하고 원을 이제 반토막을 내야죠. 자, 중심선도 이렇게 내려주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까지도 이제 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원이라는 걸 잘 이해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막히는 부분이 뭐냐? 요거죠. 요 부분, 요 사선, 요 사선. 45도의 각도를 가진 사선이다. 일단 이 사선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도면 안에 어떤 이제 위치에 대한 정보가 없다든가, 뭐 이제 어떤 치수가 없다든가라고 하면 없다고 보시면 안 되고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생략됐느냐? 누가 생각해도 당연하다라고 느낄 만한 곳이 위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당연한 곳에 위치 또는 치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도면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45도의 각도의 중심은 당연히 어디냐?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45도로 쭉 이어져서 내려오는 선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걸 찾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45도로 기울어져 있는 저 선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까먹으시죠? 뭘 까먹어요? 그 전에 썼던 극좌표법. 자, 일단 극좌표법을 써야 돼요. 각도를 그려야 되니까 극좌표법을 쓰는데, 자, 문제는 이제 극좌표법을 기억하신 분들도 한 가지를 모르십니다. 뭐냐? 선의 길이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죠. 선의 길이. 자, 모르는 대로 쓸 수 있는 극좌표법을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자, 라인 하고, 자, 여기서부터 사선이 시작된다 그랬으니까 여기를 찍겠죠? 자, 그리고 사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와야 되는데, 자, 45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사선으로 와야 된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각도 기호 붙여주시고 바로 45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선이 45도로 고정돼서 움직인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점을 클릭해 주면 되는데 저기 옆에 있는 그림처럼 요 원에 딱 맞춰서 그리겠다고 대서 클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선이 45도로 고정돼 있지만 지금 내가 저 선 있는 데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뭐가 떠요? 밑에 보면 사각형 기호가 떴죠. 저게 뭡니까? 앞에서 배웠던 오스냅이죠. 오스냅이 뜨면은 지금 내가 찍는 마우스 포인트가 찍히는 게 아니라 어디가 찍혀요? 오스냅이 있는 데가 찍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꼭 맞춰서 그려야 되는데 하고 여기 딱 찍어 놓고 선생님 선이 안 그려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 상황에서는 그냥 길게 빼서 클릭해서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트림으로 정리하셔야죠. 트림 써서 잘라주셔야죠. 자, 근데 여긴 잘 그려요. 여기 잘 그리는데 그 다음 걸 못 그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어떤 경우인가요?
각도 계산을 못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각도 계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자, 분명히 시작하는 거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내가 시작하는 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수평하게, 여기가 몇 도? 0도. 거기서부터 우리가 각도 계산을 어떻게 한다? 반시계 방향으로 한다. 여기까지. 그럼 얘가 대체 몇 도냐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게 아니다. 요 각도를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각도를 산출해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각도에 약하신 분들이 막히죠? 자, 그래서 계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반바퀴 80도다. 그쵸? 근데 180도 오는 중에 몇 도를 들갔다? 마이너스 45도를 들갔다. 그래서 몇 도다? 우리가 원하는 각은 135도다. 여기가 135도다. 라는 걸 계산하실 수 있어야겠죠. 도면을 그리게 되면은 항상 각도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각도를 항상 자유자재로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각도를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학습을 하셔야 돼요. 자,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강사한테 불만을 갖는 건, 자, 여기 각도 얼마로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답을 안 알려드리거든요. 계산하셔야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강사라는 사람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각도도 안 알려주고, 근데 그거를 제가 알려주면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CAD를 배워서 현장에 나가서 도면을 그릴 때 누가 여러분들한테 각도 계산해서 알려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계산해야 돼요. 근데 자꾸 누가 알려주는 답만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적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평생 각도 계산 못 하시죠. 그러니까 각도 문제는 반드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되게 중요해요. 도면 그릴 때 각도 항상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를 한번 그려보죠. 자, 그려보면 라인 명령 실행하고, 자, 여기 찍고 각도 기호 붙여주고, 그 다음에 135도다 라고 해서 이렇게 딱 움직이면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135도를 입력하면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이걸 반대 방향으로 당겨봐요. 그럼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요. 저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 계산할 때 꼭 135도를 계산 안 해도 되긴 합니다. 135도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느냐? 또 다른 계산법 하나, 각도 계산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움직이는 걸 알았어요. 얘가 반대로 이렇게 움직인다 라는 걸 알았죠. 반대로 당기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각을 알면 되냐? 요 각을 알면 되거든요. 요 각. 요 각은 뭐예요? 여기 있는 45도와 꼭지점을 맞대고 있는 무슨 각? 막꼭지각이다. 막꼭지 항상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0도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뭐예요? 45도다 라는 게 나오죠. 이거를 이용하면 이렇게도 하실 수 있겠죠. 라인 하고 여기를 중심점을 빵 찍으시고 각도 기호 마이너스 45 한 다음에 이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대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해도 135도를 입력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각도를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180도에서 굳이 45도를 안 빼고도 바로 마이너스 45 입력하면 되겠네? 그런 식으로 캐치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나오는 동의각, 뭐 막꼭지각, 억각 뭐 그런 내용들 나오는 각도에 대한 수학적인 내용들을 좀 학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얘도 이제 트림으로 잘라서 정리를 해야겠죠. 하지만 이 선을 그리는데 꼭 이렇게 그려야 되느냐? 아니죠. 정석적인 방법.
선의 길이를 입력하고 각도를 입력해주는 상대 극좌표를 이용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방금 전에 저 방법을 쓴 건 선의 길이를 모른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의 길이 알죠. 모르는 거 아니죠. 왜요? 어디서 끝나요? 저 선이 중심에서 시작해서 60, 반지름 60인 원에서 만나서 끝납니다. 그럼 선의 길이 얼마예요? 원의 반지름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중심점 찍고 골뱅이 선의 길이 60, 각도 얼마? 45도 해주면 바깥쪽 트림 안 하고 깔끔하게 그려진다. 옆에 있는 135도 똑같이 그려줄 수 있죠. 자, 이거 말고 각도를 가진 선을 그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 X라인. 뭐? 앵글. 각도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렇게 된 X라인이 45도가 기울어진 X라인이 고정돼서 생긴다. 그걸 중심점에다 내려놓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트림. 자, 이 선으로 자르고요. 자르지요. 자, 그리고 원에서 바깥으로 삐져나가지 못하니까 자르고요. 자르지요. 자, 그리고 요 안쪽으로 자르고 자르지요. 예. 딱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남기면 저렇게 된다. 이제는 뭐예요? 반원을 자를 때죠. 반원을 자르려면 어디다 칼질해요? 트림. 자, 선이 남아야 될 선의 양 끝에 있는 선이 누구냐를 뭐라 그랬습니다. 자, 얘죠. 물론 이제 요 선을 보면은 여기 양 끝에 있는 이 선도 있지만 여기 아래쪽으로는 자를 필요가 없죠. 이미 아까 잘랐으니까 저 두 개에다 칼질을 하고 저 여기 자르고 반대쪽도 여기 자르고 안쪽 원은 가운데 자르시고 자, 이렇게 되면 끝나죠. 자, 수평선 정리하면 자, 이원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삐져나간 부분 잘라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중심선 정리하면 2번 사용해서 위로 삐져나간 거 잘라주시면 되죠. 자, 중심선이니까 사용되고 있는 형상보다 살짝 삐져나와야 된다. LEN, DE. 삐져나오는 길이는 본인이 정한다 그랬죠. 3. 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선택하고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그릴 예제는 바로 다음 밑에 있는 이제 요 예제입니다. 뭐 좀 띄엄띄엄 한다더니 계속 띄엄띄엄 안 하고 쭉 이어서 하는 것처럼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제 서클이란 명령을 처음 배우고 나서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감을 못 잡으시면은 질문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실제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는 문제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어찌됐든 자, 지금 밑에 보이는 저 형상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 예제에서 이제 처음 많이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제 원을 먼저 그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솔직히 말하면 원에 대한 정보 단순히 원만 놓고 보자면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중심점의 위치야 내가 마음대로 지정을 한다고 하도 원의 반지름 또는 지름을 알아야지 저 원을 그리는데 저 원에는 반지름이나 지름이 없죠. 음. 그렇다 보니까 저런 원에 대한 정보는 없으니까 일단 원은 제껴 놓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형상을 그리면 됩니다. 이건 뭐 원 배우기 전의 얘기니까 그냥 X라인으로 수평선, 수직선을 그려서 옵셋으로 정렬을 해서 그려주면 되겠죠. 자, 높이가 30이니까 옵셋 30 해서 수평선을 하나 잡아 올리죠. 30mm를. 자, 그리고 전체 폭이 30이 3번이니까 옵셋 90이다. 그래서 또 전개를 해주죠.
자, 그리고 정리를 하면 트림. 자, 바깥쪽을 싹 다 잘라주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 예. 여기서 이제 가운데가 파진 거죠. 그래서 옵셋 10mm, 10mm 내려오고 옵셋 30. 자, 얘를 보내는데 2번 연속 오면 되겠네요. M 해서 월 다중으로 해서 1번, 2번 와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트림을 자릅니다. 자, 트림 앞에서 많이 연습하셨을 테니까 한꺼번에 선택해서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칼질하고 자, 울타리 써서 자,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위는 가운데 잘라주면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그 이제 원을 그려야 되는데 이 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뭐냐를 판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그릴 수 있는 게 뭐냐, 방법이 옵션이 뭐냐를 판단해야겠죠. 이러려면 일단 원을 서클 명령을 설명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6가지의 원을 그리는 방식을 모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중에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골라야 되니까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상기시키는 개념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우리 뭐가 있었나요? 첫 번째 중심점 찍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입력했다. 자, 2번째 방법입니다. 중심점 똑같이 찍고 자, 옵션 D를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름을 입력했다. 3점 원이 지나가는 아무 점이나 세 점을 찍어서 그렸다. 4번째 2점. 자, 2점인데 얘는 아무 점이나 2점이 아니죠. 어디? 지름에 해당하는 2점을 찍어서 그렸다. 5번째 TTR이죠. 접선. 접선 그리고 반지름. 접하는 선 2개와 반지름을 입력해서 그렸다. 6번째 TTT죠. 접선 3개를 이용해서 그렸다. 이 중에 이제 내가 밑에 있는 원을 그리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반지름과 지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못 쓰겠죠. 반지름값 모르고요. 지름값 모릅니다. 그렇죠? 그럼 1번 안 되고요. 2번 안 되지요. 그 다음에 TTT 접선 3개다. 많이 하시는 게 이 옆 접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죠. 접선은 원의 표면을 스치듯이 지나가는 지나는 점은 안 돼요. 이게 뭐 원 이렇게 가서 각이 딱 꺾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 선은 접선이 아니다. 이게 접선 3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죠. 자, 그럼 2점 뭐냐? 요 점과 요 점에 닿았다. 2점을 알고 있다. 2점 찍어서 그리려는 분들이 계신데 저게 뭐예요? 원의 지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의 지름이 아니에요. 2점은 지름에 해당하는 2점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남은 거 뭐예요? 3점이 보이는데 어떻게 3점이냐라고 하지만 뭐예요? 여기는 중간점.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원을 그리는 방법 6개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신 다음에 내가 그려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옵션을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각도를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자꾸 남한테 미루시려고 해요. 스스로 판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자꾸 스스로 판단하려는 노력을 하셔야지 판단하는 법이 습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알려주는 정보를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이 6가지의
항상 도면을 보실 때 분석해서 보시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냐. 자, 그럼 이제 3점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죠. 자, 와서 서클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3점을 해줄 거니까 3P를 입력을 하겠죠. 자, 그리고 요 점 지나고 여기 중간점을 지나고 자, 요 끝점을 지난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제를 푸시면 자, 이번 시간엔 다음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예제로 제가 선정한 것은 자, 여기 있는 요겁니다. 자, 얘만 보이게 확대를 좀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도 뭐 상당히 단순한 형태의 예제입니다. 단순한 형태의 예제인데 대부분 이제 여기서 이제 원을 그릴 때 나오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위 앞에서 안 썼던 게 나오기 때문에 다들 여기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뭐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먼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라인으로 자, 화면상에서 한 점을 찍고 직교를 켜서 예,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린 수직선은 이제 이쪽에 있는 이 수직선을 볼 거고요. 수평선은 이 가운데 있는 수평선을 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옵셋을 여기서 그려야 되는데 전체 기장이 70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옵셋 70 해가지고 자, 얘를 이쪽으로 빼주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선, 방금 전에 만들어준 두 수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제 70이 되겠죠. 자, 그거 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트림. 자, 요 두 선 사이만 남겨야 되니까 이 두 선에다 칼질을 하고 양쪽 바깥쪽을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선의 길이가 60인데 어디서부터 60이냐?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명확한 위치에 대한 근거가 없이 그냥 대략적으로 나와 있을 때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려졌다는 거죠. 즉 가운데 있는 이 수직선은 이 거리 60, 이 선 전체 길이의 가운데에 존재해야 누구나 예측하기 쉽겠죠. 자, 그래서 한쪽으로 가는 거리가 30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가운데 있는 선이니까 옵셋으로 30 입력을 하고 위아래로 벌려주면 되겠죠. 얘를 위로 한번, 다시 한번 얘를 선택해서 아래로 한번. 자, 나오면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이 두 수직선이 아니라 두 수직선의 좌측 끝에 있는 점이죠. 좌측이 아니라 우측이군요. 우측 끝에 있는 점이죠. 우측 끝. 그래서 라인으로 이제 이어주면 되겠죠. 자, 요 끝점을 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요 끝점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끝점을 따서 이렇게 그려주면 그 삼각형이 그려지죠.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 선은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림으로 자를 필요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위아래에 있는 수직선도 우리가 더 이상은 필요가 없는 선이에요. 원하는 점은 땄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수직선은 필요한데 오른쪽에 있는 수직선은 저건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트림 실행하시고 칼질을 이제 여기다, 그 다음에 여기다, 그 다음에 위아래를 잘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원을 뺀 삼각형 그리고 수평선 그렸네요. 자, 이제 원을 그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막히는 이유가 이 원을 가지고 이제 그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냐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잘 판단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요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원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중심점, 그 다음에 반지름. 자, 두 번째 중심점 D 옵션 치고 지름이다. 세 번째 3점, 3개의 점을 찍어준다. 네 번째 2점,
두 개의 점을 찍어주는데 어디에 해당하는? 지름에 해당하는 두 점이다. 자, 다섯 번째. TTR이죠? 접선, 반지름이다. 자, 여섯 번째. 접선 세 개를 이용한다. 자, 이렇게 여섯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자, 지금 우리가 이 원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뭐냐? 기본적으로 주어 있는 거 반지름. 반지름입니다. 자, 반지름, 그럼 반지름이 있는 걸 이용하면 되겠구나라는 거죠. 자, 반지름이 있는 걸 이용할 거니까 일단 접선은 뺄 거예요. 접선 반지름, 얘는 반지름이 들어가니까 남겨놔야겠네요. 2점. 자, 얘는 뺄 거예요. 3점, 얘도 뺄 겁니다. 자, 중심점 지름. 자, 쓸 수 있겠죠. 왜냐면 반지름을 알고 있다는 건 지름을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중심점 반지름. 근데 어차피 중심점 알고 반지름 알고 있으면 중심점 지름 쓸 일이 없겠죠. 반지름으로 바로 그리시면 되겠죠. 굳이 불편하게 옵션 D를 치진 않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개로 축약이 됩니다. 중심점 반지름 아니면 접선 반지름이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원의 중심점의 위치 알고 있느냐죠. 마찬가지 이 원의 중심점의 위치 알고 있느냐죠. 자, R10짜리 원의 경우는 중심점의 위치가 이 선상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를 모르죠. 얼마만큼 떨어져서 있느냐? X축 거리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점 위치 모른다는 얘기죠. 못 쓴다는 얘기네요. 자, 그럼 남은 거 뭐예요? 접선 반지름이다. 자, R10짜리분 어디 접해요? 여기 접하죠. 어디 접해요? 여기 접하죠. 뭐냐? 이선과 접하고 반지름이 10이다. 자, R5짜리 원. 자, 앞에 2는 두 개란 얘기죠. 뭐예요? 아래쪽에 있는 포함하는데 자, 어디가 접하냐? 여기 접한다. 여기 접한다.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얘랑 접한다. 그쵸? 아래는 뭐예요? 얘랑 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건은 접선 반지름을 이용해서 그려줘야 된다라고 결정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려야죠. 자, 한번 그려봅시다. 자, 서클 명령을 실행해야겠네요. 서클. 자, 그리고 접선 반지름이다. 라고 했으니까 옵션에서 키를 입력을 하셔야겠죠. 자, 반지름 10자리 먼저 그리겠습니다. 누구하고 접하냐? 이 선하고 접한다. 또 누구하고 접하냐? 그 밑에 있는 이 선하고 접한다.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다? 10이다. 입력해주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반지름 5짜리 원 그려보죠. 서클 명령 다시 실행하고 자, T. 누구하고 접한다? 이 선하고 접한다. 또 누구하고 접한다? 이 선하고 접한다. 반지름이 얼마다? 5다. 잘 그려지죠. 자, 여기서 이제 아래쪽도 또 TTR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집을 피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냐? 나는 카피로 하겠다. 자, 하지만 이 경우는 우리가 카피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원의 어느 점과 밑에 원의 어느 점이 맞아요. 같은 위치의 점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같은 위치에 점이 찍혀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다음 그 점을 여기 요 점에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이 점이 어딘지 아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찾아주는 거죠. 접하는 접점은. 요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나와 있다든가 아니면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나와 있다든가 뭔가 나와 있어야지 그 거리를 아는 건데 모릅니다. 화면상에서 이렇게 선만 있는 경우에 그 점을 대체 어떻게 찍어줄 건가요? 못 찍어주죠. 그래서 카피를 사용하실 때는 명확한 포인트가 나와 있지 않으면 매칭 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앞으로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배우면 저걸 굳이 그리지 않고 또 복사해서 사용해 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현재 우리가 배운 상황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기도 깔끔하게 서클 그리는 연습한다 생각하고 다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서클 T. 자, 어디랑 접한다? 자, 이 선하고 접한다. 또 누구하고 접한다?
이 선하고 접한다.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다? 5다. 뭐가 입력이 잘못됐네요. 다시 서클 T. 자, 그리고 누구하고 접한다? 이 선하고 접한다. 누구하고 접한다? 이 선하고 접한다.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다? 5다. 라고 해주면 깔끔하게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오늘 강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